그러니까 이제 한 3, 4년 전만 해도 이제 전기차 하면 테슬라였어요. 그쵸. 그렇죠?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쵸. 일론 머스크가 좀 구라를 쳤던 게 이제 들어갔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죠. SF 소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이 질문 드려볼게요. 테슬라는 해자로 분류할 수 있는 종목입니까? 해적 없는 거죠. 해적 사라지고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한 3, 4년 전만 해도 이제 전기차 하면 테슬라였어요. 그쵸. 그렇죠?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게 해자가 이제 메워진 거죠. 음...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기차 하면 당연히 테슬라지. 그쵸. 테슬라가 가격을 이제 모델 Y 같은 경우에 제일 비쌌을 때 국내에서 9천만 원도 팔렸습니다. 근데 다시금 해자가 될 가능성은 없죠. 없습니까? 예. 테슬라를 지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전기차에서 선두 기업이어 갖고 초반에 이제 전기차 분야에서 이제 다른 타 회사들이 만드는 전기차에 비해서 월등하게 이제 경쟁 우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후발주자들이 계속 쫓아오는 거죠. 후발주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더 나은 전기차를 만들고 테슬라는 기존 모델만 갖고 있으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모델 3, 모델 Y 딱 두 모델에 너무 국한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거 얘기는 이제 역으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제 신모델이 나와서 모델 3, 모델 Y를 좀 넘어설 수 있는 이제 그런 모델이 나와줘야 이제 테슬라가 다시 좀 주가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차 쪽에서 보면 그렇고요. 네. 이제 그 얘기해서 이제 잠깐 또 부연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테슬라 안 좋게 막 얘기하고 할 때 그때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뭐라 그랬냐면 이제 우리가 2030년이면은 이제 2천만 대 전기차를 팔겠다 했거든요. 지금 그게 싹 들어갔잖아요. 내가 안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부터 걸러들어야 된다고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만 아니 네가 저 일론 머스크보다 돈 많아 뭐 이렇게 댓글 달던데 아니 우리가 그 저기 국가대표 축구 볼 때 내가 축구 잘해갖고 욕하냐고 딱 그런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자율주행 네네네. 그건 좀 어렵다고 봐야 돼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안전은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테슬라 자율주행 해갖고 운전하는 게 이제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사고율이 낮다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맞아요. 보통 이제 그 운전하면서 사고 나는 게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게 이제 졸다가 네. 사고 나든지 이제 뭐 저기 핸드폰 하다가 사고 나든지 이런 부주의 때문에 사실은 그쵸. 예, 대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은 그럴 일 없으니까 그쵸. 예, 당연히 이제 자율주행이 사람이 운행하는 거에 비해 갖고는 이제 사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걸 용납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졸다가 사고 난 거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자율주행을 하다가 자율주행이 뭔가 미스를 해서 사고 난 거는 죽일 듯이 덤벼들거든요. 민감하죠. 민감하죠. 예. 뭐랄까, 안전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하는 와중에도 사람이 이제 계속 개입을 해야 이게 사고율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율주행이 100% 돼갖고 사고율이 거의 뭐 이제 0.0000001% 뭐 이렇게까지 이제 도달하는 수준이 아니면 그러면은 이게 완전 자율주행을 허용해 주기 어렵거든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진짜 완전 자율주행 돼 갖고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는 우리가 이제 꿈꾸는 이제 그런 세상이 펼쳐지기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제로는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운전자가 계속해서 개입하는 형태의 자율주행이다라고 하면 반자율주행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크게 이제 폐의를 요구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2020년, 21년 이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좀 구라를 쳤던 게 이제 로보택시를 만들어 갖고 예, 테슬라를 예, 로보택시 해 갖고 이제 네가 운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 가서 그거 가만히 세워두면은 네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 걔가 로보택시 막 돌아다녀 갖고 이제 돈을 벌어올 거다. 예,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기억나요. 예.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죠. SF 소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테슬라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 카메라에 기반한 이제 자율주행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갈고 닦아기 때문에 데이터도 많고 아무도 쫓아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카메라만 갖고 자율주행을 하면 자율주행을 이제 결국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NHASA라는 이제 미국 교통안전국에서 이제 최종해서적으로 이 뭐랄까 승인해 주는데 자율주행 승인이 안 납니다. 네. 예. 라이다하고 레이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성 지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갖춰져야만 NHASA에서는 허가를 해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테슬라가 받아들여 갖고 이제 라이다도 달고 레이더도 달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기존에 하고 있는 구글의 이제 뭐 웨이모나 GM의 크루즈하고 차별성이 없어요. 그 독보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그 옵티머스 같은 이제 AI 같은 아니 옵티머스 AI 로봇 같은 거는 그거 먼저 하는 애들이 많아요. 테슬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먼저 선점해서 지금 수십 년째 로봇 한 우물 파고 있는 회사들 많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그다음에 이제 그 유니버셜 로봇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전 세계 이제 이런 그 협업 로봇, 협동 로봇의 그 한 절반 정도 차지하거든요. 아니 그런 애들 다 잘하고 있는데 뒤늦게 해갖고 우리가 쟤들 다 뛰어넘을까? 그거는 말만 그렇지.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테슬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예. 조금이라도 올라올 때마다 좀 매도를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 알아서 하십시오. 예, 알아서 하십시오.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해갖고 악플 네. 많이 달려갖고. 예. 물어볼까 말까 한 100번 고민하다 지금 물어봤는데 바로 발 뺀 거 보셨죠? 알겠습니다. 테슬라 이야기 나누. 그다음 그거 하나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기 뉴럴링크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페이스X 얘기도 하잖아요. 네. 뉴럴링크하고 스페이스X는 딴 회사예요. 그래요? 예, 테슬라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따로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따로 자기 돈 넣어갖고 만든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테슬라 주가와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는 이제 삼성 SDI 주가하고 삼성전자 주가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까지 연결해갖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근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 작가님의 의견을 잘 들어봤고요. 중국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빠르면 2026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의 목표로 정부가 뭐 연구 개발에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든다. 1조 원가량을 투입을 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지원 금액에 비해서는 정말 압도적으로 큰 규모거든요. 국내 기업 중에는 뭐 삼성 SDI가 2027년 상용화 목표여서 개발 속도가 좀 가장 빠르다라는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전고체 쪽 때문에 이제 중국에게 우리가 좀 위기를 당하는 거 아니냐, 압박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전고체는 뭐 로켓 공학 같은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NCM, NCA 같은 거는 이제 미분적분 해당되고요. 중국에서 하고 있는 이제 LFP는 덧셈 뺄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덧셈 뺄셈 수준에 있는 애들이 중간에 미분적분을 뛰어넘고 로켓 공학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되겠냐고, 그게 되겠냐고. 예. 그게 되겠냐고요. 돈을 1조 원을 투입한다고 하잖아요. 네. 1조 원 중에서 9,500억은 공산당 간부들 호주머니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네요. 여러분들이 중국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너무 문외한이에요. 중국이 어떤 나라냐? 폭탄 말고는 다 터지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럼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지금 현황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 삼성 SDI 그 이제 연구진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가 이제 이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모든 차량을 다 대체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되게 이제 하이엔드급의 고성능 이제 아주 비싼 이제 전기차에만 적용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제 SNE 리서치에서 이제 나온 자료를 보면은 2030년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대략 한 3% 정도 차지할 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7%는 이제 현행 그 배터리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기술적으로도 아직 좀 난제가 많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를 가면은 대략 배터리 가격만 한 2억 정도가 돼요. 그게 이제 그 황화리튬을 써야 되는데 이제 그게 비싸서 그렇습니다. 그 대량 생산되면은 좀 싸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 시세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5를 사는데 이제 아이오닉 5가 한 5천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된 아이오닉 5를 사면 2억 5천이에요. 장점은 뭐냐? 한 번 충전해갖고 한 1000km를 가는 거예요. 한 번 충전에 500km 더 가려고 2억을 더 지불할 거냐? 그래서 이제 사실은 LG 쪽에서는 이제 전고체보다 리튬황이라는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리튬황이요? 예, 예. 그게 사실은 훨씬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이제 장벽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는데 그게 만약에 이제 리튬황 배터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가격이 싸져요. 그건 오히려 더 먼 거리를 가면서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더 매력적입니다. 예. 아니 그 LG엔솔 쪽에서 이제 그 기술 발표하고 할 때는 전고체는 후순위고 리튬황은 먼저 발표한다니까 차세대 배터리 발표하고 할 때. 네. 예, 예. 삼성 SDI가 너무 이게 저기 우리나라에서는 좀 오랄이 세서 그래. 예, 삼성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삼성하면 국내 넘버원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건 전자만 그렇고, 예, 예. 삼성 자동차는 현대 자동차한테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화학에서 삼성의 화학 기술은 LG의 화학 기술에 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 화학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인정한단 말입니다. LG 화학 짱이지, 글로벌 짱이지 다 인정한단 말입니다. 근데 증시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막연히 이제 LG엔솔, 삼성 SDI 있으면은 그래도 삼성이니까 삼성 SDI가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늑수구리 펀드 매니저들이 많은데 걔들이 공부가 부족해서 그래요.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격차가 엄청나요. LG 이제 LG엔솔하고 삼성 SDI하고의 그 배터리 기술력은 격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키워드는 리튬황이라는 거, 예. 그리고 전고체는 다소 대중화가 되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중국의 그 LFP 배터리도 엄청 많이 터지거든요. 불나고. 네. 보통 이제 하루에 한 평균적으로 이제 중국 전기차가 이제 화재나 폭발 사고 나는 게 대략 하루에 한 3-40건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정말요? 그렇게나 많이요? 그래서 덧셈 뺄셈이라고 비유를 하신 거군요. 지금 LFP도 안정화 못 시켜갖고 불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고체. 예, 그 전고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너무 속 시원하게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해답을 주시니까 이해도 쉽고 그렇겠다라고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도가 안 돼요. 그 샤오미 나왔을 때, 샤오미 SU7 나왔을 때, 네. 포르쉐 닮았다. 포르쉐 닮았죠, 당연히. 포르쉐 보고 뺏겼는데. 그러니까 포르쉐를 갖다 뺏겼기 때문에 포르쉐를 닮았지만 중국 안에서만 팔 수 있고요. 해외 나가면 소송 다 걸린단 말입니다. 포르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제 샤오미 SU7이라는 그 전기차는 중국 내수에서 자기들이 팔려고 만든 차인데, 아니 중국 내수에서 중국 애들이 만들어서 팔아갖고 사고 나고 뭐 화재 나고 뭐 어쨌든 저쨌든 간에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수출이 안 될 거니까 어차피 왜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냐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미국과 테슬라 해외 쪽 얘기도 나눠봤는데,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예. 지금 3년 기다려야 하는, 지금 이제 1년차 지났고요. 2년 남았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 더 사야 합니까? 아니면은 기다리면 됩니까? 책 사서 열심히 읽어보고 공부하시고 최종 판단하십시오. 이게 뭐 2차 전지가 확 떨어졌다고 해도 기다려야 된다. 또 핫했을 때도 그 전부터 말씀을 해주셨고, 한 이런 진솔한 에너지가 전 시청자분들한테 잘 전달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사실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성공 투자를 위해 가지고 이제 이런 방송을 하고 말씀을 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이 이제 진심인지 아닌지는 내 할 바 아니지만 저는 그런 생각 가진 적 한 번도 없고요. 네. 이제 배터리 18대 종목 얘기했을 때도 네네. 이 배터리 18대 종목 사서 당신들 돈 많이 벌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얘기한 적 한 번도 없고요, 나는. 다만 이제 제가 바라는 거는 이제 제가 여의도 쪽에서 이제 30년 동안 이제 또 밥을 먹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대한민국 증시에 제가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에 좀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결국은
대한민국 증시 이제 금융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진화되고 잘 돼야 그래야지 이제 여기서 예, 다양한 또 기회가 생기고 하는 거니까 그러려면 필요한 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당신들이 레벨이 올라가야 된다고요, 수준이. 예. 그러니까 증권 방송에 나오는 이제 전문가 같지도 않은 전문가들이 대충 흘리는 얘기를 듣고 주식 막 사갖고 이제 돈 벌면 지가 잘 써 그러고 돈 잃으면은 이제 쌍욕하고 이제 주식 상담 이런 거 이제 얘기하고 아니 상담을 주식 사기 전에 상담을 받고 사야지. 아니 덜컥 사놓고 물린 다음에 상담을 받으면 그럼 뭐 어쩌자고. 예, 그래서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수준을 이제 높이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사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8대 종목 얘기를 하면 이제 거기에 관심이 가서 일단 사서 이제 뭐 돈 벌면 좋고 돈 안 벌면은 물리면 그러면 그때부터 자식 큰일 났네. 아, 어떡하지? 그때 공부할 이제 각오가 생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좀 공부하셔갖고 이게 이제 투자 한 분 한 분이 깨어 있어야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우리나라 이제 증시도 이제 한 단계 레벨업되고 또 선진화되는 거니까 이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돈 벌든 말든 난 아무 상관없고요. 이제 나 때문에 돈 벌었다는 얘기 들으면 이제 보통 보면은 딴 사람들은 아 잘했다 뿌듯하고 행복하고 이러잖아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나는 매정한 사람이어갖고 반면에 이제 네 때문에 뭐 네 말 듣고 사서 물려갖고 미치겠다 뭐 이런 거 보더라도 전혀 이제 저는 뭐 미안한 마음이라든지 이제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안 드는 사람이니까요. 나한테 그런 거 바라지 말고 그냥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해서 이 이제 대한민국의 이 주식 시장을 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사다리로 제대로 좀 활용하실 수 있게끔 이제 다들 좀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분발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좋은 교과서가 밸류에이션 알면 10배 주식이 보인다라는 이제 책이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진짜 진솔한 에너지 보고 큰 영감을 얻고 갑니다. 정말 평소에 많이 만나 뵙고 싶었던 분이었는데 오늘 이 시간 또 이렇게 저도요. 네. 이렇게 오늘 인사이트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시간 가져서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박순혁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